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치열하게 감정이 대립되었을 때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0줄에 늦은 결혼을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부인되는 여집사님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교사로 사교적이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해서 저들의 결혼식은 무사람들의 부러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년 된 어느 날 밤잠을 설쳐서 거의 죽을 상이 된 남자 집사님이 상담 전문가인 사모님을 찾아와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모님, 제 집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갈라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 이거 교회까지 떠날 수가 없고. 남자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결혼이 나를 속박해요. 자유를 박탈당했다니까요. 아하, 아내가 바람난 것이 아니니 마음이 놓이네요. 바람을 피우다뇨? 그랬다가는 빠방 쏴 죽여버리죠. 잠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절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 우유 한 컵에 토스트를 먹으면 되는데 집사람은 아침부터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하고 풀코스로 음식을 내놓으니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밤마다 발을 씻었느냐 이빨을 닦았느냐. 아유 귀찮아. 그래서 이혼을 하시려고요. 어젯밤에는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자기도 이제 진저리가 난다면서 못 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그 얼굴을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쳐져요. 입에서 어떻게 그런 쌍스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지. 시장 바닥에 무식한 여자보다 더 교양이 없고 천박해요. 악마가 따로 없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나긋나긋하면서 우리 단둘이 있을 때 악녀가 되어서 나만 가지고 야단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하기로 한 것은 남자 집사님은 침을 꼴깍 삼키고 아주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해서 뺨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왔죠.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집사람이 강아지 좋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글쎄 그 강아지가 마당가에 있는 개집에서 비를 맞는다고 날 보고 집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곤히 잠든 나를 새벽 2시에 깨우면서 성화했어요. 에취! 남자는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감기가 드셨군요. 아내의 솔림에 밀려 야밤중에 비를 흠뻑 맞으면서 강아지를 데려오니 글쎄 그 개를 큰 타올로 감싸면서 드라이를 가져다가 온몸을 말려주고 생난리예요. 남편이 나는 비에 잠옷이 흠뻑 젖고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강아지만도 못한 남편이 되었으니 우리 결혼이 이제 파탄이에요. 박사학위까지 가지신 남자 집사님은 강아지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다음날 그 집사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상당히 예의가 발랐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가장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척척 해줬거든요. 비가 오면 강아지를 집안에 들여놓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째째하게. 그래도 잠옷바람으로 어떻게 남편을 빗속으로. 화가 나니까 그렇게 나갔지. 제가 비옷하고 우산을 줬는데도 뿌리치고 그냥 나갔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도대체 이건 어린아이라고요. 밤에 잠옷을 입히려면
갓난아이에게 입히는 것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지요. 강아지하고 밖에 나가자요. 그래서요? 참 기가 차서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뽀로로 이불을 들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 자더라고요. 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나가!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발악을 했죠. 여집사님은 말을 마구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내키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마구 짓거리면서 감정이 상해져 있는 원색적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런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방황하는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죠? 순전히 말 때문이죠. 혀를 마구 놀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와중에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보다 더한 늪속으로 빠져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가 말로써 이루어지죠. 말을 잘 못해서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 일단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나 만날 수 있을 만큼 먼 사이가 되기도 하죠. 특히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결혼한 뒤 여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여성 스스로 가정을 쉽게 파괴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이란 커뮤니케이션의 훈련소죠. 부부지간에 자녀들과 또 친척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도 인간관계가 좋다는 말이죠. 대부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란 배경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더 나아가 자녀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죽음의 자리까지 손을 맞잡고 가면서 피차 노력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적응해야 하겠죠. 성경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한 몸이란 서로 영적, 육적, 마음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다듬어 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60년 결혼 생활을 한 부부는 이상하리 많지 닮은 꼴로 변해 있기도 하죠. 부부의 대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적에 대화는 부드러움으로 바뀌게 되지만 만일 감정이 대립되어서 예민해져 있을 때는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 있다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귀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격렬한 감정은 30분에서 두어 시간이 지나가면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이죠. 부부생활이란 일생 동안 서로 적응하면서 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죠. 죽음의 자리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말이죠. 성경 말씀 한 절 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